예,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또 오늘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자, 누리PD 정치 카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허경영 후보가 대선 유세 과정에서요, 삼삼 정책을 알리기 위한 연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지지자들도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합니다만, 그런데 찬조 연설자로 지금 나선 분 중에 어쩌면 유일할 수도 있는데요. 이병화 박사라고요. 이분이 연설 무대에서 했던 그 워딩이 저도 이제 듣고 깜짝 놀란 어떤 그런 상태인데요. 이걸 방송을 해야 될까 말까 이런 망설이다가 나름대로 좀 알아봤죠. 그 내용을 일단 한번 보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보시면은 정말 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과연 이거 믿어도 돼? 하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합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설계를 하시고 직접 지으신 새마을 1호주택에 5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를 적대청산 제1호, 그 집은 물적재산 제1호로 등록을 해가지고 저를 쫓아내려고 5년 동안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달 25일이면 만 50년이 돼가지고 제가 쫓겨나지는 않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덕입니다. 그 집에서 박정희 대통령 후보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뵙고 건의를 한 게 뭐냐? 농촌 시골 처녀들, 그때 우리는 공순이라 그랬습니다. 이 처녀들이 구로공단에도 있었고 마산 양덕에도 있었고 김해 안동에도 있었고 수원에도 있었고 그 불쌍한 농촌 처녀들 고등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서 만드는 게 실업 야간 고등학교입니다. 그 건의를 누가 했느냐? 여러분 허경영 후보가 했습니다. 그중에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의학 박사가 된 사람도 있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도 않겠습니다만 다른 당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삼성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안양 골프장인데 거기에 이병철 회장님 양아들을 했으니까 이병철 회장님하고 허경영 후보, 박정희 대통령, 일본 제2대 한국의 가네야마 대사했던 분이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식사하실 근데 무슨 건의를 했느냐? 이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우리 아버님, 삼성그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노조 만들지 마세요. 노조 만들면 나라 망합니다. 그때 가네야마 대사가 뭐라고 했냐? 일본은 노조 없습니다. 노사협의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이 허경영 대통령 후보 말씀을 듣고 삼성에는 노조를 절대 안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삼성에 민노총이 있었으면 세계 제1의 기업이 못됐습니다. 맞습니다. 현 정부는 거기에 민노총 파견 간첩 같은 놈들을 파견시켜가지고 노동단체 만들려고 개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진짜 박정희 대통령 모셨느냐? 70년대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분은 혁명반에 특명을 받아가지고 암행의사 역할을 했고 저는 새마을 농촌 새마을 소속정대 비서관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분에 대한 걸 잘 아는데 하도 유명하니까 이야기를 해도 그걸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후보님이 무슨 이야기 하느냐? 대한민국은 암 환자, 배 속에는 이암, 간암, 췌장암 같은 암덩어리를 가지고 콧구멍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끌고 있는 중태에 걸린 내일 모레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환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사자 토론하는 저 사람들 북한의 핵무기 하마
한마디도 말 못합니다. 기껏 하는 사람들이 뭐냐, 사드 뭐 미사일 나는 좀 두겠다, 어떤 사람은 때려치워라,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이 북한의 핵 문제, 허경영 후보께서 간단한 저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두만강 건너에 감호부 반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안드레로브카라는 미사일 기지에 핵 탄도 미사일 기지를 러시아와 우리 허경영 후보가 앉아서 그거를 공동 운영하는 거를 우리가 초안을 해서 푸틴 정부가 오케이 했습니다. 이거 천주 개벽할 일입니다. 이거요, 한국 언론에 아무도 안 실어줍니다. 야, KBS, MBC, SBS 너희들 다 들어라. 내 따라 가가지고 너희들이 촬영 안 했느냐, 이놈들아. 왜 애민하느냐, 왜? 우리가 핵무기를 공동을 이용하면은 북한 김정은이가 깜짝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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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말이에요. 금년 5월달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1인당 소비하는데 밀가루는 1인당 연간 54kg. 우리가 남아도는 밥에 먹는 살은 53kg. 우리 창자가 밀가루 창자가 되었습니다. 국내는 밀가루 하나도 생산 안 해요. 여러분들이 먹는 거, 그거 전부 GMO 밀가루입니다. 그걸 먹으면은 몇 년 동안 인천 부산 부두 비둘기 사라지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걸 먹으면은 임신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우리는 러시아에 가져오겠다고. 러시아가 극동 러시아, 세계적으로 제일 넓은데 극동 러시아에 남한의 64배 농지를 우리가 공짜로 빌려가지고 식량은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만약에 미국이나 다른 농산물 수입 중재해버리면은 우리는 9개월 만에 다 죽어요. 돼지 죽고 소도 죽고 닭도 죽고 사람 죽습니다. 이런 내용도 세분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토론한다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사자 토론 무효다! 무효다! 자, 막 한마디 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가락동 시장 앞에서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돈 가져온다 그랬더니 사기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조지 솔로스 알지요? 그 양반이 남북한 통일되는 게 그게 최고의 블루옵션이다. 거기 자기 재산 2,000조를 투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양반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재산이 2,000조 뿐입니다. 그 사람보다도 훨씬 돈은 많은 사람이 바슬리 크로스 토머스라는 사람인데 원래 나이가 52살밖에 안 됩니다. 신둘입니다. 신둘. 이 양반이 최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만났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만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만나자고 연락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누굴 만났냐? 과거에 김정일이 죽기 전에 신의주 특구 주인공 양빈이가 북한 개발하는데 김정은이 사부입니다. 트럼프는 직접 만나지 않고 연락하고 두 사람 만나가지고 뭘 했느냐?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그 다음날 연락해서 대통령 취임식 가지고 자기 재산 9,000조를 남북한 통일하는데 러시아에서 부산까지는 철길하는 거 전부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야, 들어라 이놈들아. 뭐라고 했느냐? 그때는 총재였습니다. 허경영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남북한 통일 연습기구를 땅 주겠다, 공짜로 주겠다 이겁니다. 거기서 북한 사람들도 오고 한국 사람들도 오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젊은 청년들 일자리 만들고 돈 몇 푼 주고 하는 게 아니라 100만 명을 극동 러시아에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 조선일보에 내가 전면 한 명 광고 낸 거 보셨잖아요. 우리 여러분 교육번 허경영 총재 대통령 후보 내일 모레 천지 개벽이 일어납니다. 방송에 나가고 그러면은 우리 이분 대통령 모시면은 진짜 박 대통령의 유업을 개성하는 사람 이분뿐이잖아요. 사람들 저 인간들 전라도 가면 김대중, 경상도 가면 박정희,
그러나 박정희 묘소에도 제대로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허경영 후보만이 유일하게 유업을 받들고 우리나라 부자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6번 허경영 대통령 만듭시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자막 처리가 좀 된 것은 제가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았고요. 거기에 그 아이디를 제가 넣었고요. 자, 지금 이런 폭탄 선언이라고 합니까? 충격적인 발언을 한 이분이 누군가 하면요. 이분의 이제 나름대로 그 신뢰도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는 분은 뭐 많이 있겠지만, 근데 얼굴이 지금 마스크를 쓰시고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병화라고 합니다. 성함이 이병화 박사.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양력이 1945년생으로요. 건국대 농과대 3년 수학하고요. 러시아 프림모리스키 농업 아카데미 농업 경영학 박사를 이제 이렇게 받으신 분이고요. 하바롭스크 기술대 경제학 박사도 또 좀 받으시고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특별 보좌관실 농업 담당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새마을 담당이라고 합니다. 허경영 후보가 새마을 운동을 이제 그 건의했다고 하죠. 예, 그 인연으로 정말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각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러시아 연방정부 극동지역 대통령 농업자문위원 역임하셨고 현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이 기사는 오래전에 나갔던 겁니다. 현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현입니다. 그 오른쪽에 이제 파란 그 옷을 입고 계신 여성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이제 사진인데요. 저때 당시 푸틴 보이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이것도 뭐 과거 이제 기사입니다.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업무 오찬 후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신년 휘호를 선물 받았다. 휘호는 총화 전진으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타계 전 선 마지막 신년 휘호이며 푸틴 대통령이 미술품 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다. 알려지기로는 푸틴 현 러시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찐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롤 모델로 여기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관계되는 거는 무엇이든 다 사들여라. 그래서 책이며 뭐 여러 가지 의록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어떤 유품이 될 수 있는 저런 것들도 다 이렇게 모았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롤 모델로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국내 좌파 이제 미디어나 이런 데서 그걸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죠. 굉장한 인물로 지금 다들 알고 있고요. 박정희 학이라는 그런 것도 존재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그 저개발 국가들이 그 선진국으로 나아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그 최단 코스 지름길이 있었다면 그 바로 정답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리더십이었다. 등소평의 롤 모델도 뭐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하니까요. 말 다 한 거죠. 뭐.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요. 이병화 박사 양력 그 소개 그 위에 보면 러시아가 1990년대 경협 차관으로요. 14억 달러를 이제 우리 노태우 당시 대통령 시절에 가져갔었죠. 근데 그거를 자신들이 돈으로 갚지 않고 대신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걸 갚겠다고 제안을 하는데요. 뭔가 하면 바로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하면 세계 최대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 아닙니까? 여기가 10여 개 기업이 진출해 36,000헥타르 경작 중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저것보다 더 늘어 있어요. 경제특구 지정하면 농산물 무관세 반입 가능.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잖아요. 러시아와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연해주라고 하면 극동 러시아인데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뭐 그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광대한 지역입니다. 연해주 개발 성공하려면 한국과 러시아 양국 특별법 제정해서 국가 건설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마디로 이 이병화 박사는 연해주 전문가입니다. 연해주 박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러시아 관련해서요 어떤 루트를 갖고 있고
거기야 통할 수 있는 인적 그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 그런 분이다 이래 볼 수 있는데요. 농업 분야 이쪽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그 정통성과 연륜을 갖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이병화 박사가 국제농업개발원을 설립하고 오랫동안 저기에 원장으로 이제 재직을 했었죠. 연해주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그것을 줄기차게 이제 추진해온 인물입니다. 언론에 여기저기 소개도 많이 되었더라고요. 지나간 이제 시절의 언론이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필생의 사업으로 이제 추진했던 것이 우리 한민족 남북한 다 아울러서 이제 말하는데요. 저 당시는 7천만이지만 지금은 8천만이 되겠죠. 우리 8천만 민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기지 확보를 목표로요. 저 연해주를 130여 차례 드나들며 치밀한 연구와 어떤 그쪽 사람들과 어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나눈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이런 정도로 러시아 전문가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최고의 러시아 전문가다, 연해주 전문가다 이렇게 봐도 뭐 전혀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통 행정 관료로서 이러한 포지션에 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러시아 연해주 농지 불화 제의하면서 거기에 지금 저기 콩인데요. 이제 저기 대규모 어떤 농장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기관에서 가서 저 땅을 불화받아 가지고 지금 저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장면인데요.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이가 많은 때가 아니고요. 50대일 겁니다. 저 때가. 하여튼 저런 모습들. 그리고 이 이병화 박사는 북방농업개척자 이병화 박사, 육성정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허경영은 박정희 대통령의 암행어사였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허경영과 박정희 대통령과 다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연이 있고. 자, 저런 워딩이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들으면은 자칫하면 저게 꼭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직자 출신인데다가 박정희 대통령과 직접적인 고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서관을 여기 맺고요. 저렇게 말을 할 때는 다 그게 팩트가 되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분, 고 장덕진 박사라고요. 이분은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을 이제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육성으로 정언을 해줍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허경영 현 대선 후보가 그 무렵에 비밀 보좌관이었다고요. 그거 다 정언해 줍니다. 나이가 20살 때 비밀 보좌관이 되는데요. 남들이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걸 하느냐고 다 그 나이 때문에 믿기가 더 힘들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때 해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비밀 보좌관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중에 찍힌 사진들은 대부분 나이가 좀 있을 때 20대 후반 뭐 이때 찍힌 사진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그냥 허황한 사람들이 아니고 충분히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정통하고 정상에 이제 올라갔던 그런 분들이다. 허경영 후보에 대한 이런 진술이 정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받아들이고 조금 전에 그 대선 유세 무대에서 그 이야기했던 그 충격적인 것들이 이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뜬금없이 러시아 뭐 연해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걸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짚어보면요. 자, 그때 이제 그 연설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목해 볼 게 허경영 후보가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아들이었다. 그때 나이가 19세였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 지금으로 치면 암행의사 같은 조선시대로 치면 암행의사 같은 그런 존재였다. 이 허경영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지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뭐 이런 어떤 워딩이었습니다. 납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병화 박사가 거기 이제 유세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저게 이제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충격적인 저기 공약이랄까
대국민 선언은 이거였었는데요. 허경영 후보가 당시 이제 젊을 때입니다만 이병철 회장에게 이제 건의한 내용이 삼성에는 노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삼성 무노조를 결국 이제 실현한 상태로 꽤 오랜 기간 이제 흘러오면서 삼성이 세계 최고의 이제 기업이 되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노조가 또 생기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어코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노조가 지금 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저기 삼성도 뭐잖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현대가 매년 그 노조 파업 때문에 얼마나 큰 곤욕을 치릅니까? 그 덕분에 노조들이 정말 귀족 노조가 되었었죠. 자,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제창하고 그거 이제 건의한 인물도 바로 허경영이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병하 박사 본인은 새마을 운동, 새마을 담당 비서관이었다는 거죠. 청와대 내에서 근무하면서. 그래서 새마을 주택 1호도 자신이 그 불화받아 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이제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세 번째부터입니다. 저 러시아 핵공유 이야기가 있었죠. 연해주에 가면 두만강 너머에 어떤 지역에 러시아 핵기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군사 안보를 위해서요. 뭐 사드니 뭐드니 이런 것보다도 우리 이병하 박사의 말로는 러시아와 핵을 공유할 수 있게끔 허경영 후보가 자신들이 다 이렇게 설계를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러시아 고위 당국자 푸틴까지도 오케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상황 아니에요. 저것만 된다 그러면은 뭐 사실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뭐 아주 뭐 대단하죠. 미국과의 관계가 이런 경우에 또 이렇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엄청난 어떤 플랜을 갖고 있다, 설계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것을 공식적인 어떤 그런 계획 뭐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병하 박사 육성을 통해서 이런 것을 들음으로써 허경영 후보와 이제 이분들이 그동안 물밑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한 어떤 포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핵공유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리고 또 그 네 번째 이야기했던 게 그 연해지 밀가루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연간 1인당 54kg의 밀가루를 먹고 있는데 그 밀가루는 사실 저기 약간 이제 유전자 조작이 된 그 GMO라고 하잖아요. GMO 밀가루인데 그걸 많이 이제 섭취하게 되면은 먹게 되면은 몸에 이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산부들도 그런 걸 많이 먹은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불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연해주에서 그 광대한 땅에서 아주 그 이제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오리지널 그대로의 밀을 생산해 가지고 밀가루를 한국으로 이제 갖고 올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건강한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량 기지화하는 사업도 완성한다. 뭐잖아 식량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때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식량이 많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러시아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자신과 허경영 후보가 다 이렇게 고안을 해하고 여러 가지 어떤 설계를 해놨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어떤 비전이었었고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다섯 번째죠. 어떤 사람이 한국이 통일되는 데 필요한 어떤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통일된 이후에 한국이 거대한 블루오션이 되는데 그때 자신의 이제 뭐 재산을 그냥 투자하는데 그 금액이 물경 9천조입니다. 9천조. 현 시점에서 세계 최고 부자로 알려진 뭐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 나와 있기로는 재산이 1,000조가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죠. 근데 저 9천조는 그 언급한 인물이 러시아 인물 같아요. 근데 거기 러시아 같은 나라는 좀 부의 어떤 이렇게 편중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게 9천조를 가진 어떤 부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그날로 한국으로 달려와서 뭐 이런 사업을 이제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저기
한국이 남북이 만일에 통일이 되면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건데 그런 셈이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발전 잠재력이 생기면서 혹자는 그럽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까지도 합니다. 세계 1위는 미국이겠죠. 하여튼 그런 정도로 뭐 약간 그런 과장된 이야기라고도 좀 봅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저기 지금 땅이 좁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통일이 되고 난 이후라도 그 전에라도 저 러시아 연해주와는 어떤 큰 어떤 전략적 동맹 관계 같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큰 투자가 이렇게 약속되었다는 이런 것을 말함으로써 허경영 후보의 어떤 나름대로 이 3.3 정책 혁명 공약 자체가 다른 쪽에서도 큰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무튼 삼성 문호조, 새마을 운동, 러시아 핵 공유, 연해주 밀가루, 구천조 투자 이런 이야기들은 그 어느 캠프에서도 나올 수 없는 정말 거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구천조와 러시아 핵 공유 같은 것은 정말 뭐 저도 뭐 듣고도 계속 이걸 방송을 할까 말까 좀 망설일 정도로 대단한 뉴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해주를 우리나라와 어떤 아주 밀집한 어떤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사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어두울 수도 있어요. 좁은 땅에 인구만 지금 많이 지금 있는데요. 저기에서 푸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그런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때와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 푸틴이 제안하기로 남북이 만일에 어떤 통일이 될 수만 있다면 통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어마어마한 땅을 주겠다는 그런 공약 약속도 했었어요. 예전에 푸틴이. 아무튼 허경영 후보의 3.3 혁명 정책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요. 이병화 박사가 말한 이런 뜻밖의 또 다른 뭐 플러스 알파 3.3 정책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구천조와 핵공유 같은 이런 거는 정말 거대한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런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허경영 후보가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 안 됩니다만 계속해서 지지율을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되기 바랍니다. 네, 누리피디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